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월화수 연달아서 수업이 있는 관계로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주제 8, 사회화인데요. 사회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학습 목표는 사회화, 뜻이 뭐냐, 뜻, 기능, 그리고 이제 요게 핵심인데요. 사회화 기관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사회화의 뜻, 그리고 사회화의 종류가 또 있고요.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면 보통 요새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회화된 웃음이야, 사회화된 리액션이야, 이런 식. 그러니까 사회화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습,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여기 늑대 소년 사례 사진으로 가지고 와 봤는데, 늑대 소년은 사람이지만 배우질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처럼, 당연히 사람처럼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죠. 늑대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화는 교육이고 학습이다. 이걸 머릿속에 먼저 넣고, 여기에 펫 유치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죠. 요런 것들 다 사회화예요. 사회화. 교육, 배우는 거, 학습, 사회화입니다. 그러면 사회화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화라고 하는 건 이건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화를 사회화 말고도 구체적인 유형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얘기사회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제사회화거든요. 똑같이 사회화, 사회화가 들어있지만 여기 오른쪽에는 얘기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얘기라고 하는 건 예비하고 똑같다 말이고 예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사회화를 한다. 미리 학습한다. 이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이에요. 무슨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OT?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적응하고 배워야 될 것들을 미리 배운다. 미리 학습한다. 요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수원 같은 것도 그 집단이나 그 직책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미리 배운다. 이게 얘기사회화고요. 제사회화는 다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나 급변해. 너무 빠르게 바뀌었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야.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해.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컴퓨터 배우고 휴대폰, 스마트폰 막 업로드하는 거 배우고 이런 것들, 또는 새로운 직장, 이제 직장의 직책을 맡았을 때 지금까지는 영어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영어를 배워야 해. 중국어를 배워야 해. 이젠 베트남어를 배워야 해. 그런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시 배우는 것, 이것을 제사회화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텐데, 사회화 기관. 아까 사회화가 뭐라 그랬죠? 사회화는 교육이고 학습이고 배움이라고 했지. 배우는 기관이야. 사회화를 시켜주는, 알려주는 기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사회화를 시킬 목적이었냐, 교육시킬 목적이었냐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공식은 교육시킬 목적이었다. 그런데 비공식은 교육시킬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교육을 담당했다. 1차하고 2차를 나누는 기준은 내용입니다. 내용. 교육시키는 내용. 그 교육시키는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냐, 2차적으로 전문적인 것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교육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학교, 학원, 연수원, 훈련원 다 교육이 메인이야. 교육이 메인. 얘가 목적이야. 얘가 목적. 근데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인 회사나 가족이나 시민단체,
또래 집단, 얘네들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이윤 추구, 어떤 정서적인 안정, 그다음에 어떤 공익 추구, 어떤 관계 형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라면 이 안에서 교육도 담당하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이 안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되는 거지. 1차, 2차는 더 쉬워. 가족, 또래 집단, 친족.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너 그렇게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지. 친구가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제 친척들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2차는 1차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해. 이런 식으로 관계를 풀어나가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아주 미묘하고 디테일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회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용은 아주 쉬운,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1차적 사회기관과 기본적으로 그건 뗐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2차적 사회기관. 그래서 1차적 사회기관은 가족, 친족, 또래 집단. 그래서 이제 인성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기서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싸가지 없고 멋대로고, 왜 그 작년인가 어디 초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린 초등학생이 있었단 말이야. 인성이 지금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적 사회기관에서 잘 못 배운 거야.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배웠다가 치면 2차적 사회기관에서는 좀 전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성 플러스 이제 거기다가 더 쌓아 올라가는 거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나 그런 공동체에 관련된 것들. 목적에 관련된 것은 교육시킬 목적이냐, 그러니까 교육이 목적이냐, 학교, 학원, 직업훈련소, 연수원, 이거는 교육 자체가 목적이잖아.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야. 근데 이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이건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으로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것도 담당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다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화를 보는 관점인 기갈상이 또 나오는데, 이거 앞에서 1단원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 기능론은 사회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학교의 필요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런 질서 유지, 안정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 이런 뉘앙스, 이런 논리는 기능론. 사회화는, 이런 교육은 특정 집단,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야 라고 삐딱하게 보는 것은 갈등론. 상상은 개인과 개인이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보상, 제재, 모방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주목해서 보는 쪽으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채워볼게요. 사회화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한 사회가 지식, 규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사회화고요. 사회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컴퓨터를 배운다. 직장인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또는 감옥에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배운다. 이런 것들 재사회화입니다. 이민을 가서 그 사회의 어떤 문화를 배운다. 재사회화입니다. 얘기사회화는 미리 학습한다. 대학 OT,
신입사원 교육, 연수원에서 배우는 것들,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아서 거기에 것들을 미리 학습하는 거 다 예기사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기갈상은 다 알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학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화가 됐어요. 이 기갈상에 대해서는 사회화 기관, 유형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일단 기준, 내용 가지고 1차, 2차 나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 배우는 거랑 전문적인 거 배우는 것이 갈라진다. 설립 목적으로 공식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공식은 학교, 학원, 직업훈련소,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이걸 제외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하냐. 가족 하면 바로 1차 비공식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대중매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중매체 2차 비공식. 학원 하면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 2차 공식.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한다. 알겠죠? 자, OX 잠깐 꺼놓고 해봅시다. 자, 해봤죠? OX 체크해 봅시다. 또래 집단과 학교는 2차적 사회기관이다. X 뭐 때문에? 또래 집단은 1차입니다. 공식과 비공식을 나누는 기준은 목적이다. 맞아요. 사회화시킬 목적이냐 아니냐. 대중매체는 2차적 사회화기관이면서 공식이다. X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이다. 사회화기관은 내용에 따라 1차, 2차로 나뉜다. 맞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노인의 컴퓨터 교육은 예기사회화다. X 노인의 컴퓨터 교육은 재사회화다. 예기사회화는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맞다. 사회화는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 방식, 가치 및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금 헷갈리게 써놨는데 이거는 재사회화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사회화는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지식, 규칙, 규범,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재사회화예요. 모방, 동일시, 보상, 제재 이런 걸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맨 처음에 엄마의 말을 보고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칭찬해주네. 이렇게 했을 때 엄청 혼나네.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회화를 통해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기능론이겠죠. 재사회화는 기존 사회화 내용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사회화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거기를 다시 눌러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거예요. 기존 사회화 내용을 더 얻는 거죠. 그 다음 가장 기초적 원초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가족이겠죠. 가족. 재사회화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 예기사회화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 주로 담당한다. X 둘 다 공식, 비공식 같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자, 기출지문 봅시다.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한다. 약간 재사회화 느낌 나죠? 그 다음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 매주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를 바쁘다. 이것은 예기사회화일까요? 아닐까요?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 아니에요. 지금 예기사회화처럼 함정을 파놓은 건데 예기사회화는 내가 거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학습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마치 내가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는 걸로 바쁜 것처럼.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해요. 그 뉘앙스 차이 알아야 해요. 여기 대학교는 자 여러분들 외쳐보세요. 대학교는 뭐면서 뭘까? 2차이면서 공식입니다. 정당은요? 정당은 2차이면서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 뒤에 타이틀은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번 시간 사회화, 재사회화, 얘기사회화, 사회화기관 4개 1차, 2차 공식, 비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